덤프트럭 운전사 같은 특수고용직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단계 고용에 따른 줄어드는 임금 체계 때문입니다. 집중기획보도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용군이 지역 축제 차별화를 위해 대폭 수정에 나섭니다. 주제에 맞는 우주항공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새로운 축제 계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서공 전남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자치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참여위원회가 올해 출범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수시가 추진 중인 시립박물관 건립부지로 석고터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 주재관을 박물관 부지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남 동부권 뉴스입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 덤프트럭 운전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주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사 사례를 통해 특수고용직이 안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중기획보도 마지막 시간 조희영 기자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사 15년 차인 A씨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때문에 대출 빚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지난달에는 500만 원을 벌었는데 차 수리비로만 9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25일로 400만 원 적자 왔어요. 25일 일하고 400만 원 빌려갖고 차 수리하고. 덤프트럭 운전사 같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를 수리해야 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특수 한장 하면은 거기까지 오르면 한 30만 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은 그거 수리하고 저거는 그날 또 일을 못하죠. 이게 매번 빚밖에 안 지대요. 특수고용직 고용 형태는 불법적인 다단계 고용도 만들어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운전사들은 관리하기 힘들다며 건설업체들이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계약을 하는 탓에 많게는 4-5단계에 이르는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감을 중개하는 중간업체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운전사들의 임금 단가는 하루가 다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공장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는 여수 지역 현장의 현재 단가가 다른 지역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일이 폭주하는 상태인데 여수가 엄청나게 건설 현장이 많아져가지고 넘쳐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알선직들이 출혈 경쟁하면서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장시간 저임금 노동, 산재보험 미적용과 임금 체불, 다단계 고용. 법의 테두리에서 소외된 전국 250만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도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불안정한 일터로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도내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조기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24명 오늘 공동성명서를 내고 경전선 노선 가운데 영남의 경우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공되거나 진행 중이지만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 등 호남 노선은 여전히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있다며 운행 불평과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전철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역비 145억 원을 즉각 반영하라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대 박진성 총장이 최근 발표된 대학 기본 역량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순천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부의 사직서 수리 통보가 이뤄진 뒤 박 총장이 이임식과 함께 사직했으며 성친함 교수의 총장 직무대리 승인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대는 올해 대학 기본 역량평가에서 역량 강화대학으로 분류됐으며 이후 박 총장은 지난 9월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과 지역 시민단체 등이 여순사건을 재조명하는 데 나서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어 여순사건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주목해야 하는 민족사적 비극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넘쳐나는 지역축제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고흥군이 내년부터 지역축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우주항공축제는 주제에 보다 더 충실하게 또 대표 특산품인 유자와 석류를 활용한 새로운 축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1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기록적인 폭염 속에 사실상 특색을 찾아보기 힘든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축제가 없는 고흥 지역의 대표 축제였습니다. 때문에 고흥군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핵심은 대표 명품 축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여름 방학 기간 중에 개최하던 고흥 우주항공 축제를 높은 기온 영향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5월 3일부터 3일간 나아라 우주센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선 우주항공 축제는 5월로 옮깁니다. 콘텐츠도 순수 우주항공 과학 분야에 맞춰 주제 구현의 전문화와 함께 성인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한다는 구상입니다. 고흥군은 또 전국 생산량의 53%와 79%를 각각 차지하는 유자와 석류를 활용한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두 개 품목을 동시에 사용하는 축제가 드문데다 축제의 경쟁력도 충분하고 주민 소득 증대와 체류형 관광, 군민 참여도 모두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축제 시기는 10월 25일부터 사흘간 고흥만과 인근 농원 등에서 개최한다는 밑그림도 그려졌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 통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고흥의 우수한 유자 석류를 이제 홍보하는 이런 그 차원의 축제 진행을 할 겁니다. 기존 축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축제를 만든 고흥군의 시도가 명품 축제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여수산단에서 화학물질 폭발 사고 대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여수산단 GS칼텍스 여수공장의 수소배관이 폭발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여수시와 안전보건공단, 여수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유관기관 7곳의 합동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수시는 현장 행동 매뉴얼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기획했다며 여수산단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추진 중인 시립박물관 건립 부지로 석보터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가진 시립박물관 건립 공청회에서 최재성 성균관대 교수는 박물관 위치로 석보터가 남아있는 석창과 무선 일대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석보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옛 행정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무선지구도 여수의 선사시대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여수 세계박람회장 주재관을 박물관 부지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평교사 출신의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은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교육자치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교육참여위원회가 교육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만 올해는 출범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전남도 교육청에서 열린 공청회, 교육참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교육참여위원회는 지난 7월 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공약으로 확정한 사업,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35명 이내로 구성해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 심의하는 등 정책에 직접 참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과목 권한을 나누어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지난달 입법 예고에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조례안 제출 자체가 내년으로 유보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의 반대에 도교육감이 한발 물러선 겁니다. 의원들은 공청회 등에 앞서 입법 예고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비롯해 기존의 자문기구인 교육미래위원회와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미리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에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앞뒤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퇴직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돼 교육감의 자문에 의해 심의하던 미래위와 학생과 지역 대표 등이 주체가 돼 발제와 심의 권한을 조례로 보장하는 참여위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 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힘겨루기 논란 속 교육참여위원회가 정상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중장기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보육재단의 3대 전략 목표와 5대 전략 과제가 제시됐으며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등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차별화되는 사업 추진이 건의됐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함유된 BCG 경피용 백신이 우리 지역 병원에서도 일부 유통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주여성아동병원은 오늘 문제가 된 BCG 경피용 백신 KHK 147, 148, 149 제품을 접종받은 영아의 부모들에게 접종한 백신이 식약처가 발표한 제품에 해당된다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에서 문제가 된 경피용이 아닌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은 순천 미주여성아동병원과 신대연세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 한국병원, 여수예울병원 등 5곳입니다.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지원 사업이 특정 대학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각 대학의 일자리 센터에 44억 원이 지원됐으며 목포대와 동신대에 38억 원이, 순천대와 제일대에 각각 2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예산 편중을 지향해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신성장 동력 산업 발전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신성장 동력 산업 발전 전략 수립 보고회를 갖고 금속 부품 가공 지원센터 구축과 철광산업 부산물의 지속 가능형 순환 시스템 구축, 전기차 리사이클링 사업 등 7개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올해 말까지 세부 사업 내용 분석과 국도비 확보 등 사업 추진 실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내년부터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섭니다. 고흥군은 최근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에 따라 만 19세에서 49세까지 청년에게 주거비용으로 월 10만 원씩 1년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후 1년이 지난 청년 부부에게는 대출 이자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